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주 7일 365일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였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채널 56.9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자, 신문은 지난 40년 전부터 여러분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TV는 이제 지금 이 시간부로 2년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남가주 지역에서는 한인들에게 유일한 이민자들이 만든 24시간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 방송이 더욱더 힘을 잃지 않고 더 멀리 더 많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강권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조금씩 발전하고 성장할 때에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먹여주시는 그 기도의 힘이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막 시작을 저희가 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56.9 채널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솔선수범 먼저 알려주시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현재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면서 경남대학교 경호비서학과 교수로 계시는 유형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자, 이분의 이력이 정말로 독특하십니다. 저희들이 다 아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부터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 무려 4대에 걸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셨던 분이시거든요. 독특한 이력에 또 독특한 신앙을 갖고 계시는 이분을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지요. 안녕하셨어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 길을 오셨습니다. 그죠? 한국에서부터 오셨는데요. 네, 이번에 LA에서 네. 대한민국 ROTC 기독연합회의 LA 지회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그 행사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ROTC 지부가 생기게 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ROTC라는 총연합회가 있고 그 산하에 기독교 신앙을 영접하고 있는 그러한 모임으로서 ROTC 기독연합회의 이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ROTC 출신들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국에 약 한 30만 명의 지금 ROTC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 단체로서의 인원은 한 10,000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희 그러면 미국에서도 ROTC 출신의 기독 장교님들이 이제 새롭게 또 한 지붕 아래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LA 지회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뉴욕 지회를 준비 중에 있고, 네. 그래서 미주 지역에 ROTC 기독연합회를 통해서 신앙의 놀라운 지경을 넓혀나가는 그러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ROTC 미주 지부회 창단은 잘 마무리된 것이고요. 네, 저번 주에 가든 스윗 호텔에서 창립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치고 네. 이제 왔던 인원들은 귀국하고 저는 다른 여정 때문에 조금 남아있다가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또 이 말씀을 듣기로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도 알려져 계셔서 경호 비서학과의 교수님이신데 아주 다채롭습니다. 네. 다양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원래 공직에서 한 20여 년간을 근무한 후에 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데에서 너무 몰두한 그러한 하나의 좀 후회와 해환으로 청와대 경호실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당혹감과 좀 충격이 있었죠. 네.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 중에서 베트남을 처음에는 많이 제가 기도 제목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책임자로 있었던 연유로 공산당 서기장께서 한번 저희를 초청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가게 됐는데 그때 베트남의 사이공 한인연합교회가 현지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네. 새벽 기도를 못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공산당 간부한테 이야기해서 사이공 연합교회 새벽 기도 행사장을 사이공 시내에 있는 퍼스트 호텔에다가 마련해 드렸죠. 네네. 그 연유로 이제 베트남을 도전하게 됐고, 아하. 베트남은 상당히 경제적인 속도가 빨라지고, 네. 먹는 데 대한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옆에 있는 캄보디아를 보게 된 거죠. 그래요.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됐는데,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온 도처에 총원이 남아있고, 네. 그 다음에 그 폴포트라는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khmer 루주군의 네. 그 자기 민족들을 300만을 때려 죽였던 맞죠. 그런 어떤 아픈 흔적에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네. 선교사님으로서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는 조금 독특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공직에 있었던 그러한 인맥과 인적 자원을 네. 활용해서 캄보디아의 어려운 쪽을 많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을 좀 많이 연구를 한 결과 네. 현지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됐고 또 그와 병행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정부의 요로에 있는 공직자들과 많은 관계를 하게 된 거로 네. 인해서 선교사님이 필요한 것과 함께 캄보디아 정부에 도움을 주면서 네.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늘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온 그 과거의 걸음걸음들을 결코 다 그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다 주워 모으셔서 우리들의 앞으로의 나아갈 길까지 사용을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역시 우리 교수님도 경호 비서학과 계셨고 또 우리 오랜 기간 대통령 경호실에 네. 계셨으면서 쌓았던 그 인맥이 그대로 선교에 적용되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공직자의 그 과거를 살려서 정부하고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님이 네. 되어 계시는데 최근 들어 어떤 일들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연구를 한 결과 현재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장애인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들었고 네네. 또 선교사님들이 그런 걸 많이 요청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 보조기구 협회와 연락해서 휠체어를 비롯한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맞춤형 재활기구를 한 컨테이너를 준비해서 보내드렸죠. 네,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얻고 다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들고 다니던 그런 일에서 탈피해서 휠체어를 통해서 얼마나 편하게 그렇죠. 하다 보니까 선교 사역이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그게 힘을 얻어서 이제는 컴퓨터도 많이 지원을 해서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컴퓨터를 다 수집을 해서 그것을 다 복구를 하고 새롭게 리페어해서 네. 예. 컨테이너에 실어서 나르고 선교사님들도 도와주는 것과 동시에 캄보디아 정부에도 이제 많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호응이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훈장도 좀 많이 보내왔고 그랬고. 해서 네네. 도와준 분들한테도 네.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아하. 계기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까지 이러냐면은 부산시장님이나 뭐 또 소방본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소방차와 네. 또 앰뷸런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앰뷸런스를 2대 보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 국방부, 내무부 이런 쪽을 통해서 각 지역에다가 이렇게 보내서 실제 잘 사용되는 그러한 또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로서의 우리 전반적인 캄보디아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네. 질을 높이고 네. 그 가운데 또 은연중에 복음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자,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월남에서 캄보디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네. 처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집안은 저희 정조 할머니가 경남 지역의 호주 선교사를 통해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손자까지 하면은 6대째 우와. 신앙의 집안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또 좀 모태 신앙은 못된 신앙에 많이 이제 좀 네. 이렇게 빠지게 되는 예.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신앙에 마음에는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공직에 그만뒀을 때 그 충격을 헤어나기 위한 네. 뜨거운 기도 또 베트남에서의 그러한 호텔에서 그런 어떤 새벽 기도 그런 걸 통해서 저에게 많은 회심의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신앙의 가문으로서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바로 잡게 된 것이죠. 네. 공직에 있을 때 일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대통령을 4대째를 모셨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기간들이고 네. 또 어쩌면 그 대통령들의 면면을 가장 가깝게도 보실 수 있었겠다 싶은데 그렇습니다. 뭐 다는 풀어놓으실 수가 없을지 몰라도 또 이제 본인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충격도 있었다라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는 경호를 맡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 위치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얘기 좀 나눠주세요. 네. 한국 TV에서도 이제 좀 많이 그러한 데 대해서 제가 많이 언급을 하고 했는데 네. 대통령의 자리는 정말 인고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고. 네.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께서 대통령이란 자리를 합당하게 이제 받지 못했던 그러한 연유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민정 시찰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지역의 그러한 어떤 현장의 시찰을 많이 하셨어요. 아하.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께서 주무시다가도 밤에 비상벨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밤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바로 즉각적으로 응수해서 네. 차량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면서 어느 지역을 준비하라고 해라 하면은 뭐 홍수 통제소라든지 네. 아니면은 한강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검문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종합 상황실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불시에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장소에 가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도 그렇죠. 뭐 조금 근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공무원 이들이 그러한 좀 더 이 강박관념과 조금 더 이 국민을 위해서 노심초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좀 긴장감이 있었다. 네, 긴장감이 조성되는 네, 그런 네, 경우가 예.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좀 많은 이제 좀 이렇게 유연함을 갖추다 보니까 그와는 또 반대로 좀 공무원 사회가 조금은 유연한 쪽으로 흘러가는 네.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조깅을 많이 하셨어요. 아침에. 네. 네. 그러니까 뭐 여기 LA 오실 때나 뭐 그다음에 이제 각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실 때도 항상 그 조깅장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보통 새벽 6시에 나오면 저희들은 4시 정도는 가야 되는 거죠, 새벽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외국 가서 외국 순방을 할 때는 경우에 어려움이 많은 거죠. 네. 또 새벽에 이제 조깅을 나오시면은 그날에 뭔가는 큰 일이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께서 밤새도록 그런 데 대한 고심을 하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얼굴도 푸석하시고 또 뭔가는 미소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깅을 하다 보면은 그날 오후에
큰 사건들이 생기는 거죠. 뭐 네네. 하나의 숙청이라든지 금융실명제라든지 이런 거는 네. 그분이 조깅할 때의 그런 인상을 보고 음. 오늘 큰 일이 있겠구나 하는 느낌도 이제 왔던 그래요. 그런 비사들도 이제 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아, 재미있는 것은 사실 우리 경호비서라는 것은 네. 그들의 정치적인 어떤 과오 혹은 어떤 공과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저 다만 대통령의 안전, 네. 어느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안전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방송을 들으시는 혹은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이 뭐 그 대통령은 어쩌고 저쩌고 좀 뭐 사실 호불호가 많이 계실 거란 네. 말이죠. 그러나 지금 경호를 담당하셨던 분으로서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나라의 한 대통령을 경호한다라는 그 책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 그것이 또 딜레마로 작용할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아는 사실에 대해서도 네. 저희들이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의 SS 시크릿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클린턴 대통령의 레인스키와의 그런 일도 재판정에 나가서 네. 경호는 절대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걸로 해서 아.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 때문에 네. 예. 아주 그 후일담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요. 그런 거와 동시에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있던 사실이 함부로 이야기함으로 해서 국가의 큰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렇죠. 하고 있다 그렇게. 예. 자, 네 대의 대통령을 모셨을 때 우리 또 신앙인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갈등이 생기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없으셨어요? 많죠. 왜냐하면은 대통령들께서는 자기의 신앙을 표출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데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표시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불교의 어떤 입장에 있는 대통령께서 불교의 사찰을 갈 때 뭐 절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한 경우도 네, 있죠. 예. 그런 게 있죠. 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주일 예배를 이렇게 섬기는 교회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 목사님들이 이제 청와대를 들어오셨죠.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모시다 보면은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네. 또 어려움이 있고 아하. 또 천주교를 방문했을 때는 천주교의 또 의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당황하는 경우도 아하, 있고 그렇군요. 근데 또 교회를 가면 이제 저희들이 좀 그러한 의식을 잘 알기 때문에 네. 유연하게 잘 모실 수 있고 그렇군요. 그런 다양한 것에 대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죠. 그렇군요. 네. 네. 경호비서학과라는 것을 가지고 나의 앞날을 살아가겠다. 혹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떤 사역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군대에 있다가 ROTC 장교로 특전사에 있다가 아하.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이제 공개 채용 시험을 보고 들어가게 되는데 아하, 네. 경호실을 들어갔을 때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제 내자한테 항상 그만두겠다는 이야기 입에 붙었었죠. 그래요. 네. 네. 근데 어느 시점에서 기도로서 그것을 돌파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아하, 그런 이제 네네. 계기가 됐는데 네.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가장 좋은 무기가 아닌가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가 이렇게 외국에 오더라도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게 그렇군요. 해야만이 네. 제가 이길 수 있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경호를 할 때 전날에 모든 준비를 다 해둡니다. 아, 그래서 새벽에 어느 시간에 되더라도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데 취침 시에는 기도, 일어났을 때 기도 이건 꼭 빠뜨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런 어려움을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렇지요. 좋은 수단이다. 나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네. 잘 이겨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라도 이것이 아무래도 피지컬한 일 아닙니까? 네. 경호 대통령을 위해서는 그 순간에는 내가 대통령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아야도 하는 그렇죠. 이런 일들이잖아요. 네.
위험의 순간은 없었습니까? 위험의 혹시라도? 순간이 많죠. 예. 그래서 이 경호를 할 때에는 항상 저희들이 집을 났을 때에는 다녀오겠습니다는 인사를 안 합니다. 아, 네. 저 나갑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네. 오늘이라도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 날 때마다 손톱이라든지 머리카락을 자를 때는 조금씩 이렇게 플라스틱 백에다가 보관을 해둡니다. 그래요? 서랍에 곳곳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얀마 네. 당시 버마 사태라고 맞아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네. 그때는 뭐 시신조차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래도 뭐 이 혼이라도 뭐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는 네. 생각 때문에 항상 그런 네. 것처럼 우리가 그 경호를 할 때에 특히 그 교황 바오 2세가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그 명지대 학생이 이 도로 한복판 그 명동성당 입구에서 나왔을 때 네. 총을 쏘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뛰어가가지고 제가 그때 수행팀에 있을 때인데 근접 네. 경호팀에 있을 때인데 예. 뛰어가지고 이제 그 학생을 붙잡고 탈출을 한 거죠. 네. 본대는. 아, 근데 잡고 보니까 아주 유연한 학생이고 네. 그 총이 딱총이었더란 말이죠. 아하. 근데 그 소리도 총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거의 뭐 나는 죽는구나 생각하고. 혼비백산이라는 네. 말이 그때였겠네요. 그래서 그 학생을 붙잡고 이제 경찰에 인계하고 이제 본팀에 합류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이 건물이 좀 위험한데 그런데 불시에 이제 뭐 방문을 할 때. 혹시 뭐 떨어져가지고 다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호는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90%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자꾸 바디가디적인 개념으로 경호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경호는 사전에 준비하는 미리 네. 그 장소에서 어떠한 곳을 가든 간에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요즘같이 디지털 시대에 전파로 인해서 폭발물을 터뜨린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그 천정에서부터 100명까지 모든 장소에 있는 기기물 다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검식도 해야 되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검측이라 해서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전선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호는 보이지 않는 90%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준비한 후에 안전한 상태를 만들었을 때 모신다. 그래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요즘에도 그 경호 비서학과가 한국에서는 많이 관심을 받고 있나요? 우리 젊은이들 네, 사이에? 요즘에는요, 거의 지금 80%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요. 그래서 다른 학과보다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기관에서 이제는 그러한 안전 보안 요원들을 직접 채용을 해가지고 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공직사회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서울대학교라든지 국립대학에도 그러한 보안 요원들을 이제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국가 공무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쉬운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원래 운동하셨어요? 근데 운동하셨던 분 같아요. 저희들이 운동하고는 또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뭐 싸울 건 아니지 네네,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호는 운동하고 유연성, 유연성. 그 다음에 민첩성, 네, 민첩과 판단력. 그 다음에 네. 순발력 있는 판단력 아하.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네. 이 한국에서의 그 어떤 경호 비서학과의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이제 캄보디아 선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제 캄보디아가 우리가 모두 알듯이 킬링필드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아까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킬링필드 이야기를 그 이후에 우리 캄보디아 사회는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캄보디아는요 정말 눈물이 어린 나라입니다.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는 지금 그 khmer 르주군 때 입단하는 이 단원들이 예. 대체적으로 군인들이 10대입니다. 18세에서 20세 요 지금 나이에 어린 나이에 네. 이런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자기 부모나 자기 친척을 죽여
가입을 시켜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한 잔인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정신이 바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나오는 아펜을 섭취하게 하는 거죠. 아, 그게 마약에 취하고 그 다음에 술을 많이 줬습니다. 네. 술을 먹이면서 알코올이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는 거죠. 그 국민을 제대로 교육하고 양육해서 건강한 나라, 발전되어진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가 이 성도들 혹은 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발전할 수 없도록 미개한 상태로 남아져 있도록 유도를 해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폴포트의 그 지향하는 목표는요,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는 원시 경제 체제로 나가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테크노크라트라든지 그다음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종교인은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사회주의가 지향하는데 방해물이다 뿐이디요. 그러니까 자익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우리 평범한 인민들만 필요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와 참 비교되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아누크 국왕이 우유부단함으로 인해서 론놀 장군이 이 혁명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네. 거죠. 그래서 친미주의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하는데 보수 집단의 부패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클린 케네디가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직접 론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제클린 케네디와 함께 막 시가행진도 할 정도로 엄청난 그 친미주의를 표명하면서도 부패가 심각한 거죠. 그랬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변화된 정권을 원했는데 그때 나타난 정권이 지금 그 당시에 khmer 르주군이었죠. 폴포트가 그때 나타날 때 국민들이 대단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의 이면 속에 6개월 만에 잔인무도한 짓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제가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환경이 총과 무기를 가지고 고문하고 학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벤치 같은 걸로 젖꼭지를 떼고 거기다가 그 아주 열대우림에서 나오는 독충을 벌레를 그렇게 물려가지고 고통을 주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킬링 필드에 가면 휘팅 추리라고 있습니다. 네네. 나무에다가 그 엄마로부터 아기를 뺏어가지고 나무에다 후리치는 거죠. 아기를. 그러면은 거기에 뼈가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자리에 앉혀놔놓고 이렇게 도루를 돌리면 독충 바늘이 나와서 뇌를 그렇게 쑤셔버리는. 네. 듣기에도 가슴 아픈 일들을 그저 그냥 자연스럽게 자행하고 말았군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 많은 좀 테크노크라트라든지 공무원들이 이런 인재들을 한순간에 그냥 굴비 엮듯이 쇠사슬에 엮어가지고 시행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예. 지금도 땅을 파다 보면은요, 몇 천구에 몇백 구의 이 시신들이 뼈가 묶인 채로 나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해골들을 보면은 거의 성한 해골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런 나무나 아니면은 이런 무기로 가지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가 다 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송곳 같은 걸로 눌러가지고 아까도 뭐 이렇게 도루에 돌리는 것처럼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느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불란스 학자들은 뭐 한 200만이 죽었다기도 하고 예. 미국 CIA는 뭐 한 300만 조금 작게 보는 사람들은 80만에서 100만 어떻게 하든지 몇백만의 자기 민족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네.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가 네. 지금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아직도 지금 최일돈 목사님이 하는 그 다일 공동체의 바퍼 네네.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거기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매달 갈 때마다 쌀을 한 1톤씩 도와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KBS 방송국이 취재를 했어요. 예. 그 이제 어린 그 누나가 동생을 이렇게 얻고
10km의 길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포 지역에 와서 이제 밥을 먹고 동생을 먹이는 거죠. 네. 자기는 밥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남았던 밥들을 다 검은 플라스틱 백에다가 이어가지고 또 10km를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쭉 따라가 봤더니만 그 선산가옥에 살고 있는 어머니,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어머니한테 또 밥을 먹이고. 네. 그 누나는 배고파도 밥을 못 먹고 그러한 안타까운 현장들을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만은,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이러한 그 최일도 목사님이 주신 이런 네. 밴딩을 하고 있는데 네. Stop Hungry, 네. Now and Here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예. 제발 지금 밥 먹는 것만을 해결할지 바로 이 지금 바로 여기에 이런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래요. 안타까운 현실들이 네. 많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캄보디아의 국민들을 위해 섬기고 계시고 또 그 사이에 이제 복음도 심겨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전히도 우리 유 교수님은 캄보디아의 변화, 캄보디아의 발전, 캄보디아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네.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소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곧 이제 학교를 퇴직을 하면은 네. 캄보디아 상주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지금 조그만 클리닉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해군 군의관이 일주일에 3번 와서 진료를 해주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시아누쿠빌에 있는 라이프 대학이라는 우리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이 있어요. 그래요. 거기도 제가 이제 대외 부총장을 맡고 이제 이렇게 많은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 대학에서 간호학과 출신 학생들을 이제 우리 병원에 와서 이제 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무상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제약협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약을 좀 이렇게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이제 진료를 해주고, 무상 진료를 해주고, 무상 의약품을 지급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네. 먹지 못해서 하다 보니까 비타민 하나만 줘도 다음날 얼굴이 틀려져요. 그래요. 그 다음에 구충제 약을 주면은 상당히 많이 밝은 모습이 됩니다. 아, 그다음에 얼굴색이 벌써 변하겠죠. 네, 우리 네. 60년대와 똑같이 그래요. 머리내가 너무 많습니다. 머리니가. 아, 머리 이. 머리 예. 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머리니 샴푸가 참 잘 나오는데요. 아, 샴핑을 이렇게 해주면은 한 10분 동안 햇빛에 이렇게 말리면은 이가 석회라고 그러죠. 네, 석회. 끝까지 다 남아 없어지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모영 봉사팀을 부탁을 해서 이 머리를 깎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티사를 입으면은 어린애들의 성격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래요. 밤새도록 여기를 끌어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그 일을 못 이기니까 그런 환경에서 학습 능력도 좋아지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캄보디아는 정말 너무 순수한 그러한 어린이들 그 맑은 눈망울만 생각하면은 캄보디아를 해서 좀 더 네. 앞으로 미래에 좀 비전을 더 크게 가꾸는 예. 노력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형찬 교수님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다양하리라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들의 방법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가난하고 가장 의지할 곳 없는 쪽에 선교의 사역을 펼치게 하시는가 하면, 또 우리 유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배경들을 가지고 큰 그림으로 움직여 가시는 그런 선교의 방향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보다 다양하고 또 보다 활발한 그런 밑그림들이 잘 그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제가 네.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지금 수십 년의 경호 활동,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으로서, 이제는 또 캄보디아 교수님으로서 살아오신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유 교수님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으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본인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어려운 환경들 네. 많이 봤는데, 그런 환경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 재산의 귀중한 미천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캄보디아가 그렇거든요. 캄보디아의 그 어려운 현실이 저희들이 성장 시기와 너무나
같이 이렇게 맞물리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어릴 때 정말 그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그다음에 뭐 친할머니 이불 밑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던 그 정말 축복들을 제가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받은 축복, 제가 뭐 지방대학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군문을 또 장교로서 가고 또 대통령 경호실 20년간 무사히 잘 봉직하게 하고 또 이렇게 대학 교수의 신분까지도 유지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건데 네. 이 받은 축복을 그동안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젖어서 바르지 못한 그런 행실과 바르지 못한 것들로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네.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네. 하는 예. 결단하고 또 저희 아들이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학생회장을 하면서 예. 중등부 회장 때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됐어요. 아하. 근데 두 학생이 물 깊은 데서 이렇게 익사를 하게 해가지고 그래요. 예. 한 학생은 전도사님이 이제 붙잡고 한 학생은 이제 우리 아들이 붙잡았는데 그 학생한테 끌려가지고 들어가게 돼버린 거죠, 물로. 아, 물로. 그래서 4시간 반 동안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됐어요. 아드님이요? 네. 네. 표를 하게 되고 그 학생은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죽고 저희 아들은 이제 4시간 반 동안 표를 했는데 수상가옥에 살던 그 어부가 저희 아들을 구조해 준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뭐 고등부, 대학부 학생회장 하면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또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렇지 못했는데 우리 아들이 또 저렇게 새로운 생명을 다시 죽고 제가 새벽 제다에서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이라서 그런지 저랑 또 새로운 또 신앙의 좋은 모습을 저한테 네.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 저도 또 새롭게 도전받게 그래요. 하고 또 저희 큰 사위가 지금 여기 미국의 고등 커널 나와가지고 네. 산호세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그래요. 들어와가지고 온누리 파송을 받아서 요르단 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앙의 이러한 모습들이 제가 받은 축복만치 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 후손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할렐루야. 새롭게 또 나아가는 네. 방향을 볼 때 네. 더욱더 이제는 겸허히 네. 겸손히 좀 어려운 나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결단하고 비전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우리 유 교수님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그리고 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특정 분야에서 또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과 소금 네.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와 또 후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어려운 나라에 네. 많은 우리 신앙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그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받아 먹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잘 충성된 삶을 잘 살지 못할 때에 때로는 우리들이 기도로 키웠던 그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또 배우고 또 더 나아가게 되는 힘을 얻기도 하지요. 오늘은 경남대학교의 경호비서과 교수이시기도 하시고 또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유형창 교수님을 모시고 귀한 간증을 나눠보았습니다. 이분의 삶에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되어진 혹은 회의를 갖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바로 그 때를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방송을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변 여러분들께 알려주십시오. 채널 56.9 바로 크리스찬들의 TV, 크리스찬들이 만드는 24시간 TV 방송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몸 전문 플래너 폴선을 통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나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는 213-503-6897번입니다.